네, 취임 후 처음으로 동북아를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북핵과 사드 관련 한미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을 찾았는데 먼저 취임 후에 첫 한중일 동북아 3국 순방의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시기적으로 현재 우리 국내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특히 외교 안보에 대한 리더십이 실종됐다. 예. 이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미 그 연합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4월 초에 미중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그 환경 하에서 방한했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두는데 가장 큰 의미는 예. 바로 북한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가장 크다. 예. 즉 그 한미일 3국의 그 대북 공조 예. 또 이 삼각 그 안보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력하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대북 억지력이 어느 빈틈 하나 없이 강력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러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그 강경한 그 경고 의미를 주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짚는다면 중국과 관련해서 현재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별다른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북핵이 이 정도로 고다해된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니까 예.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똑바로 해라. 이런 것을 중국한테 던져주는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한국에 도착하자 판문하자마자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찾은 것도 북한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그런 해석에 네. 그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온다거나 또 이 국방장관이 오면 일단 서울에서 카운터파트하고 회담을 한 다음에 예. DMZ에 가서 현장에서의 어떤 남북 대치 상황, 군사적인 이런 거를 보는 것이 통상 루틴한 순서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오자마자 바로 헬기 타고 DMZ 갔어요. 네. 그 중에서도 전에 70대 중반에 있었던 미루나무 사건, 그 사건이 있던 그런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미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재의 어떤 그 남북 군사 대치 상황,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그 브리핑을 직접 받았거든요. 네. 이것은 바로 뭐냐? 틸러슨이 이번에 와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지금 굉장히 그 도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금년도에는 옛날과 달리 장거리 미사일까지 미국을 향해서 쏘겠다. 네. 이건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현재 공개 협박을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판문점 DMZ를 방문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그 이 워닝, 시그널을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선을 넘으면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초강경 대북 메시지도 내놨거든요.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미 이제 지난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번 2월 초에 우리 서울을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현재 미국 내에서 과연 대북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주 다양한 논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과거 오바마 정부하고 달랐던 것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전술핵 무기를 배치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또 선제 타격이 하는 것이 좋냐 안 좋느냐, 이런 아주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제거, 그다음에 체제 전환 문제, 아주 강력한 군사 옵션을 포함하는 안을 다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 중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틸러슨이 와가지고 바로 일정한 수준에서 미국이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무력 도발을 우리 한국에 대해서든 미국에 대해서든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겠다.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난 2월 초에 매티스 국무장관이 왔을 때도 그 정도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 예. 국무장관 입에서 이거 나왔다는 얘기는 예. 바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이런 군사 옵션까지 포함하는 모든 안이 앞으로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예. 이런 거를 시사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됩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내일 이제 중국을 가는 걸 감안해 본다면 중국을 향해서도 충분히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드 보복 조치를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일 중국을 가는 걸 감안한다면 예상보다 좀 강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국무장관이 사드와 관련된 미국의 보관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으면 이번 방안의 의미가 굉장히 훼손된다. 예. 왜냐하면 이 사드 문제가 현재 미중 간의 한반도에서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 예. 상징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그 트럼프가 정식으로 집권하기 전후를 해서 사드는 한미 동맹의 상징물이다. 이렇게까지 사드의 어떤 사드가 갖는 한반도에서의 미중 어떤 힘 겨루기에서의 상징성을 분명히 표시했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왔기 때문에 네. 사드 문제가 사실상은 이것이 이번 한중일 3개국 방문의 핵심 이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회견 선상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더 이상 보복하지 말아라. 이걸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갖는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중국에 대한 그 경고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예. 현재 대선 정부하에서 사드가 지금 현재 보수 대 진보의 어떤 진영 주자들 간에 굉장히 그 첨예하게 대립되는 외교정책 이슈의 한 폭발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국내 정국에 대해서 대선 정국과 관련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다. 네. 즉 사드 문제는 이미 와가지고 이제 배치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초기 단계에 와 있는데 미국은 이 사드 문제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이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네. 중국이 지나치게 한국의 안보 주권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 예. 즉 일본과 관련해서 중국해 센가쿠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지나치게 무력적으로 개입하면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해서 대응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이미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한국에서는 일본의 생각구 열도가 바로 사드다. 그래서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중국의 더 이상의 보복을 예. 이것이 미중 정상회담 4월 초에 했는데 중요한 이슈인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쉽게 얘기해서 네. 트럼프의 말하자면 마음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예. 지금 현재 트럼프의 강력한 대중 압박에 중국이 약간 전반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빨리 지금 이미 일본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미중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는 이런 외교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세기를 박는다. 그리고 중국 방문 하루를 앞두고 예. 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드에 대한 중국 그 경고를 주는 것보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한테 주는 경고의 의미가 예.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번에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드에 관해서 아주 가장 강한 경고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은 시점에 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게 사드 보복 그만해라 얘기했는데 중국에 있는 화춘잉 대변인은 오늘 북한 문제 가지고 육자회담을 내일 제안할 걸로 보입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작년에 그 북한이 육자회담, 비핵화회담 이건 안 한다. 이거를 계속 지금 해가지고 2008년도 이후 지금까지 거의 한 9년 이렇게 회담을 못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못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북한이 뭐라고 제의를 했냐? 미국하고 먼저 비핵화 협상을 하기 전에 평화 협상을 먼저 하자. 그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미군 철수 빨리 하고 예, 예. 한미 군사를 하지 말라는 예, 예. 얘기잖아요. 이거 미국에서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중국은 그렇게 북한이 작년에 평화협정의 협상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평화협정을 먼저 하고 육자회담 같은 비핵화회담을 나중에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예. 비핵화 회담하고 그다음에 평화회담하고 예. 평화협정 협상하고 동시에 병행 추진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중국이 그렇게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거든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지금 육자회담이라는 말을 제가 보기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 간에는 물론 많은 그 다양한 그런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데 예. 행정부가 공식적인 대북 핵 대책으로서 예. 육자회담을 창구를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육자라는 말을 아예 안 씁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 역할론 책임론을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북한 그 핵 문제에 관해서도 굉장히 또 수세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우회적인 정면 충돌도 물론 피하고 싶지만 예. 그 피하고 싶은 대안 중에 하나로 이런 거 없애려면 육자회담을 진행시켜야 되는 아니냐. 그래서 내일 회담할 때 네. 말하자면 중국 체면 좀 세워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호소하는 육자회담이 지금 살아나리라고 생각하는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 빼놓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피용으로 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네. 중국을 방문해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앞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패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평가를 내놓은 것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뭐 미국 내 공화당이나 뭐 저 민주당 네. 정부들이 취했던 대북 정책과는 일정 부분에서 공통 부분도 있지만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네.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그런 계산하고 있는 거를 훨씬 더 초월한다. 예. 이런 거를 분명하게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그 새로운 대북 접근 방법의 첫 출발점은 저는 뭐냐면은 중국이 역할을 똑바로 해라. 예. 네. 중국이 대북 제재 헌다 해놓고 슬금슬금 뒤에서 좀 봐주고 이러니까 밀무역, 밀거래를 통해서 다 하고 예. 그다음에 그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대북 제재 조치 유엔이 결의한 이걸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제재를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유엔에 내놓는 보고서를 보면 또 이거 구멍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데 중국이 구멍이 너무 많다. 예. 이 구멍을 메꾸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네. 이것도 새로운 대북 정책의 하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측면은 이미 이제 그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바마 인내 정책, 전략적 인내. 이거 전략적 인내 해보니까 10년 동안 남는 게 없다, 8년 동안. 네. 남은 것은 북한이 고도화된 핵을 갖는 것밖에 없다. 이거 이제 증명된 거 아니냐. 그리고 13억 5천만 달러 지원했는데 이것도 된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해줘도 핵 문제 진전이 없고 또 비핵화를 다 이룬 다음에 대화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것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일정 수준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도발을 할 경우 예. 즉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ICM 발사를 의미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어떤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예. 것도 그런 새로운 대북 조치에 포함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 근데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그 아까 말씀하신 중국에게 역할을 똑바로 해라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던진 것이라면 그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라면 새 대북 접근 방법 중에 첫 출발점이요. 근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가장 이번에 이제 핵 문제가 예.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예. 이거 핵 문제 말로 하는 거고 실제 외교하고 다를 것이다. 예. 역대 정부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다룬다 했는데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예. 이것도 중동이나 유럽 문제 뒤이어가지고 한 서너 번째쯤 해당될 것이다. 우선순위 면에서.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와 달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우선권을 주고 이 대응방을 마련하겠다. 예. 네.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얘기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뭐 이런 그 엉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네. 아주 전형적인 그 비즈니스맨으로서 비즈니스의 이 출발과 결과가 뭡니까? 나한테 돈이 남으면 거래하고 돈이 안 남으면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갖는 그 예측 불가능성이 하나의 중요한 협상 무기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카드 중에 하나로 봅니다.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대응 방안을 구사하는 게 예.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과 달리 생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중에는 마잉원하고 통화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 깨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겁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선권을 상당히 높여놨어요.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불과 2주 만에 서울에 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까지 보냈거든요. 예. 더군다나 어떤 상황이냐. 지금 김관진 우리 안보 실장이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중국에 대해서 예. 말로만 할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는 지금 4년이 남았습니다. 네. 4년 남은 동안에 트럼프가 이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간 엉뚱해 보이고 좀 전혀 예측치 않은 거지만은 아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굉장한 협상 전략의 하나다. 예. 그럼으로써 미국이 내세우는 이런 외교적인 카드의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했다. 그래서 예. 일정 수준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이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얼마 전에 뭐 1조 얼마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 예. 예.
페널티를 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서 논의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예. 제대로 작동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논의만 돼 있거든요. 예. 저 의회에서. 그리고 정부에 권고만 한 상황인데 이거를 하나 둘씩 필요할 경우 강력하게 미국이 예. 반드시 중국한테 보여줄 것이다. 네. 그래서 중국한테 미국이 옛날처럼 말로만 외교적인 언행, 레토릭만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지는 않고 예. 실제적인 외교 툴을 실전에서 행사해가지고 중국을 예. 압박하겠다. 이런 거를 반드시 저는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예.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대북 정책을 해석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예. 육자회담이 됐던 북한의 어떤 도발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을 움직이지 예.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국에 굳어져 가고 있는데 네. 러시아도 상당히 좀 불안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네. 러시아에 대해서는 현재 트럼프가 러시아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을 때리고 싶어하고 예.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오바마 정부 때와 같이 대놓고서 노골적으로 중국과 북한 한 편이 옛날 북방 삼각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체제가 굳어지는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역할 이거는 자제할 것이다. 네.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이런 트럼프의 센 중국 북한 압박을 버텨내는지 이걸 예. 보면서 예. 상당한 속도 그리고 강약을 조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각의 어떤 틀에 참여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미국이 보여주는 러시아 달래기 이런 것도 보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 예.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틸러슨 장관이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북한의 반응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